안녕하세요. 저는 낭독클럽이라는 커뮤니티 운영자고요. 2년 6개월 됐습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1000명이라는 숫자를 달성을 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간을 버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고비가 많았거든요. 다 때려치고 싶고 내가 이걸 뭐하러 만드나. 근데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나의 찐팬이 얼마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숫자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8년차 네일 아티스트예요. 그래서 네일 아티스트에 관계된 직업 이야기를 꼭 한 번은 쓰고 싶었어요. 근데 BBM에서 이번이 마지막 공저였고 직업편이라고 해서 바로 신청했어요. 책 한 권은 혼자 쓰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고요. 그다음에 화면 공유하면서 네.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김포 구례동에서 1인 네일샵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샵인샵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단독 네일샵으로 저 혼자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혼자 쓰다 보니까 도서관 같기도 하고 절간 같기도 한데 1인샵이라서 손님들하고 다 예약제로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를 만나면서,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점점 힘들어지겠다. 온라인 세상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겠다.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 살면은. 그래서, 낭독클럽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서, 저번에 부캐라고 하죠. 예, 커뮤니티 운영자예요. 그래서 여러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좋은 강의 많이 펼치고, 저도 가끔가다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1인 기업 제대로 시작하는 법, 요거 공저체. 제가 이제 온라인, 코로나 만나서 어떻게 온라인 세상에서 들어와서 전혀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로서 이렇게 살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올해 낸 거는 이제 직업 소명이 되다는, 네일 아티스트로서 제가 39살에 네일을 하겠다고 제2의 직업으로 찾아갑니다. 학원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 나이에도 이걸 배워서 직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상담 직원이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자신이 없었나 봐, 자기도. 그냥 배워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그 민간 자격증에서 국가 자격증으로 막 바뀔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도 다 민간 자격 소지자니까 국가 자격증 따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원장님 다 같이 첫 번째 일회 때 다 같이 봤어요. 그래서 이때 거의 한 1년 정도 학원을 다녔고 네일 아트, 그다음에 피부, 그다음에 일본어 자격증 3개를 패스를 했어요. 일본어 자격증은 한 번 제가 떨어져가지고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또 떨어지면은 이게 필기부터 네 과목이거든요. 뭐 역사부터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시 봐야 되는 거여서 면접 통과해가지고 어쨌든 1년 만에 3개 자격증을 따고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40이라는 숫자가 뭔가를 시작하기엔 좀 늦어. 그렇잖아요. 뭔가의 직업에서 난 그 분야의 전문가다 이렇게 다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완전히 직업을 바꾼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보는데 원장님이 나이들이 다 어린 거예요, 저보다. 30살, 막 35살, 잘 많아봐야. 그래서 안 돼서, 아르바이트로, 여기 명동에 하이디라오라고, 허거 파는 데인데, 남자는 구두 닦기, 여자는 이렇게 네일 아트가 무료였어요. 그래가지고 취업을 해서 한 2교대 근무여가지고 오전 타임, 오후 타임이어서 전 저녁에 식사하러 오시는 손님들, 무료니까 20분에 한 명씩 빼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네일 아트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현장 경험을 쌓고 이제 미용실 샵인으로 들어가서 이제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한 평짜리 진짜 여기가 원래 그 메이크업 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 원장님이 여기서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게요. 나는 이제 창업이라는 걸, 왜냐면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이라도 해보고 싶었으니까, 어쨌든 배웠으니까. 그래서 첫 달 매출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좌절을 하죠. 왜냐면 이 직장 생활만 하다가 창업이란 거 처음 해봤고, 근데 이 5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생활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마트 근처인데 그 신호등 사거리 바닥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대기하는 공간에 눈길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게끔. 그래서 시장가를 조사를 해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미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름 성수기에 막 하루에 7, 8명씩 해내면서 그 입소문을 타가지고 아줌마들이 이제 주변 사람 데려오고 하면서 막 2, 300, 막 그렇게 막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 할 때보다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런 거였어? 창업이 이런 거였구나. 내 노동력을 갈아 넣었죠. 그래서 일하는 만큼, 내가 뛰는 만큼 어떻게 아이디어 내고 하냐에 따라서 그 소득이 달라진다는 걸. 이 회사에선 정해진 급여만 받았는데, 이 자영업이라는 세계는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 내고 내가 발로 뛰느냐에 따라서 급여가 나한테 주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불이 납니다. 손님 그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네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저한테 언니 불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용실 원장님한테 이렇게 여자니까 당황해가지고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화기로 갖고 와서 이렇게 막 했는데 이 뒤처리가 더 힘들었어요. 저는 이 분말가루가 나가지고 어떤 건 타고 어떤 건 안 타고 그래서 손님은 다음날 다시 오라고 그냥 돌려보냈고 제가 이거 막 청소하고 막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버릴 거를 버리고 청소를 막 하면서 이게 분말가루가 머리카락 콧속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막 불나면 되게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나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세상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다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밤에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일도 저는 또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또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지금 그래 더 잘 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막 이러면서 여기서 내가 멈추면 나는 여기서 그냥 무너지는 사람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더 잘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네일 아트로 제가 이제 좀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어요. 늦은 나이에 하다 보니까 제가 네일 아트 배울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때 외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면서 상미야 막 이렇게 손자들 명단 이렇게 갖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종교를 이제 기독교를 전향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손님들 손발톱 잘 잘라주고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 네일 아트인 게 뭐 이렇게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미용실에서 사람들 머리 잘라주는 거잖아요, 미용실은. 그러니까 네일 아트도 그냥 사람들 손발톱 잘라주는 직업인 거로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할머니 저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음, 내가 그런 할머니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면 할머니가 나를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우리 손녀딸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불러요. 그 요양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컬러들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할머니들 막 이렇게 칼라 발라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코로나 시기에는 모든 게 전면됐잖아요. 면회 다 차단되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한 3, 4년 정도 자원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통역장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리지? 제가 이걸 땄을 때는 일본어 시장이 다 죽고 중국어 시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 가이드들도 막 중국어 학원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네일 아트에 이제 일본이 앞서 있으니까 요 자격증을 따로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일본어를 할 줄 아는데 그러면은 내가 저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수소문 해가지고 이 한국 선생님인데 일본 네일 자격 검정 이렇게 심사 선생님이 딱 2명 있었어요. 그 정화예술대학교 학과장님하고 제가 아시는 선생님 딱 2분이어서 찾아가서 내 시험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가 모델을 데리고 가서 일본 애들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실기시험 보고 필기시험 같이 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필기는 이제 쉬웠죠. 뭐 다 아니까는. 그렇게 하고 3급, 2급 따고 이제 1급까지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올라가는데 1급 때 이제 제가 더 업그레이드